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 뉴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오늘은 무슨 주제를 골라오셨습니까? 네, 오늘 또 그동안 뜨겁게 논란이 되어 온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음성부터 듣고 시작하죠. 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친일 임명사전 구입을 거부한 학교장과 사립학교 교장단의 요구를 수용해 이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가 구입 지시나 징계, 감사 등의 문책은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각 학교의 친일 임명사전 비치하는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인터뷰로도 한 두어 차례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뜨거운 주제일수록 논쟁이 크고요. 그러다 보면 진실은 오간데 없이 허상만 남게 마련이죠. 예. 이번 친일임명사전 논란에서도 우리가 놓친 게 뭔지 논란이 남긴 과제와 전망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음향에서 들어본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이 각 학교에 친일 임명사전을 비치해라라고 지시했지만 몇 학교가 거부를 했고 그냥 그렇게 이번 주에 일단락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수용을 하겠다고 했죠. 예. 그동안 서울 558개 학교가 사전을 비치를 했고요. 21개 학교가 비치를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학교는 명시적으로 비치를 거부했고요. 최종적으로는 4개 학교가 우리는 놓지 않겠다. 그런데 이 거부한 학교들 알고 보니까 친일파와 관련된 학교다라는 보도가 엊그제 나왔어요. 맞습니다. 직접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학교의 옛 인사들이 친일임명사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해당 학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학교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학생들과 또 졸업생들 명예도 있을 테니까요. 우선 A 학교의 경우 이사장과 교장, 이사가 친일임명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학교 측은 사전을 비치하지 않은 이유가 이사장 등이 친일파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관련성이 1차적 고려 대상은 아니었죠. 일단은 좀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있는 이런 어떤 특정한 책을 그냥 이렇게 막 다 사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관련성이 1차적 고려 대상은 아니었다. 그럼 1차는 아니고 뭐 2차적 고려 대상이었다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이 학교에는 그 문제의 친일인사 흉상도 직접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직원들도 친일파의 존재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학교는 그렇고 나머지 학교들도 좀 하나하나 짚어보셨어요? 네, B 학교는요. 다름 아닌 설립자가 친일임명사전에 올라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 학교 관계자는요.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대신에 학교 자율성을 침해를 해서 비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답니다. 만약에 예. LG 텔레비전 사라, 삼성 컴퓨터 사라 하고 돈을 내려보내면 합당합니까? 이거를 뭐 컴퓨터를 어떤 걸 살 건지는 학교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겠어요? 특정 사전을 사라는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을 이 표를 사라 저 표를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다. 자율성 침해다. 네. 글쎄 텔레비전하고 친일 임명사전은 좀 다른 차원 같긴 합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책 한 권을 비치하라는 게 그렇게까지 결사 반대할 정도로 자율성을 침해한 건지 저로서는 선뜻 이야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율성 침해는요. 표면상의 이유 같고요. 속내는 친일임명사전 자체에 반대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주 이 시간에 토론할 때도 그 친일 임명사전의 선정 기준을 가지고 문제 삼는 측이 있었어요. 아마 이 학교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렇죠. 반대하는 쪽은 사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주로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정부 부처에서도 가령 이달의 문화인물 같은 걸 선정을 할 때 그 사람이 친일인지 아닌지 이 사전에 의거해서 판단을 해왔거든요. 이 사전이 오래전부터 공식적인 친일 감별사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사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금 반대쪽에선 지적을 하고 있는 네, 단적으로 거죠? 말하면 자의적으로 누구는 명단에 넣고 빼고 했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음미해 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을 고발한 보수단체 자율교육 학부모연대 조진영 상임대표의 방송 인터뷰 들어보시죠. 예.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 그 반민족 행위 진상 그 규명특별위원회 그 보고서에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친일 행위자로 지정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었는데 이분조차도 돼 있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친일 행적을 규명한 1,007명 명단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빠져 있는데 이 4,300여 명의 명단이 수록된 이 친일임명사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관련 증거가 발견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가 친일 임명사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 측이 반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정황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사실 친일인명사전은요. 2012년도에 광주시 교육청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일괄적으로 비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사전을 배포한 방식이 바로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한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돈을 내려보낸 뒤에 학교로 하여금 사전을 구매해서 비치하도록 한 거죠. 2012년이면은 역시 이제 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이네요. 만약에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친일 임명사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떻게 기술이 돼 있나요? 요게 그 사전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본 건데요. 예. 21살 때부터 이 만주국 간부 시험에 3차례나 응시해서 3수 끝에 합격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주국은요. 그 일제가 중국 침략을 위해서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세운 괴뢰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에 응시할 때 혈서를 썼습니다. 필요요. 한자로 일사봉공 일본말 섞어서 이게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한다. 또 그리고 별도의 편지를 이 지원서에 동봉을 했습니다. 편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하겠다. 만주국을 위해서 나아가 조국 그러니까 일제를 말하죠. 조국을 위해서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다. 그리고 또 견마에 충성을 다하겠다. 견마라는 게 개와 말같이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네. 편지를 동봉했다. 이게 바로 또 그 문제의 편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편지를 보도한 당시의 일본 신문입니다. 이거를 발견하셨네요. 192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그렇죠. 아주 큼직하게 나왔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 훈훈한 미담 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이야기였겠죠. 지금의 우리로서는 또 숨기고 싶은 과거일 거고요. 그래요. 하지만 이 편지만으로 박정희가 친일 행적을 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전을 좀 더 보시죠. 박정희는요. 만주군 일본군 장교로 팔로군 토벌 작전에 참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팔로군은 그 항일 부대였는데요. 이 팔로군에는 많은 조선 청년들이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동기도 자발적이고 그다음에 확신범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장에서 보면 적국 장교이고 다른 선전 보고했을 때 서로 총을 들고 맞서 싸우는 적국 장교라고 하는 게 어쩌면 더 엄중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패전을 맞이한 최후의 제국 군인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네요. 적국의 장교였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예. 일본 제국주의가 흔히들 군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군국주의에서 군인은 아주 최고의 계급인 거죠. 이런 사정 때문에 박지만 씨가 친일인명사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은 2009년도에 패소했습니다. 예,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이 인명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란 단체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지난해 말에요.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 바로 이 시간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 창립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창립선언문을 읽어드릴게요. 예. 대한민국은 반민족 범죄자들이 외세와 결탁해서 세운 나라라고 해요.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이런 나라다. 이런 관점을 보고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이 인터뷰 했던 게. 네. 이 대목의 사실성 여부를 좀 취재해 보셨습니까? 하 의원이 자기가 창립선언문을 읽어드리겠다 하고 읽었지 않습니까? 민족문제연구소에. 하지만 읽었다는 문서는 허구입니다. 제가요 창립선언문을 찾아보니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비슷한 단어는 등장하지만 그 요새 유행하는 말로 모히또에서 몰디브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는 있는데 뒤죽박죽 짜깁기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 참 하태경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지 궁금해지는데 여하튼 그동안 이 사전, 친일인명사전 얼마나 배포가 됐습니까? 2009년도에 출간된 이후에 책과 모바일 앱을 포함해서 총 10,000부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최근 논란으로 판매가 부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논란이 되면 판매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늘었습니까?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지난달 한 달에만요. 서울시 교육청이 구매한 것을 빼고도 책 528질이 판매됐습니다. 이 양은요. 보통 1년간
판매되어 온 물량보다 조금 더 많은 양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 지역 학교들이 이제 사서 비치했다 그랬고 서울 학교들이 이번에 그랬고 다른 지역 학교에도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네, 경기교육청, 전북교육청 그리고 세종시 교육청이 이 사전을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이 서울처럼 찬반 논란을 겪을 가능성이 없지가 않아 보입니다. 또 한번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오늘 훅뉴스를 제가 듣고 보니까 지난해부터 있었던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하고 일정 부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그것을 환히 비추고 사과할 사람이 사과를 한다면 그 어느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제대로만 사과한다면. 문제는 이렇게 자꾸 숨기고 부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 사이 갈등이 커지는 건 아닌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의 훅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